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세계소이다. 라는 점 보는 거예요. 지금의 영역은 지금 보면 사적이라는 건 개인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와 좀 커다란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정치한 보면 박근혜가 구분 못하는 것 똑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집안일인지, 뭐 나라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영사니까 칠순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한다 그랬는데 세계소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 못해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어떻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말 그래요, 그거예요. 누구나 같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공론화시키는 거죠. 공론화시켜서 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공적 영역이죠. 민주적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를 못하면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꼴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뭐, 니는 지져라, 나는 내대로 가겠다 하잖아. 그죠? 국회가 파행되는 게 뭐예요? 국회가 기본적인 거는 합의하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안 하잖아요. 그죠? 지뢰 관점 틀리냐? 뭐야? 여당이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나? 그죠? 그처럼 지혜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근혜 보아줘.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이 작동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죠? 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것이 되는 것이다.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말하면 소통의 문제, 간단한 거죠. 민주적으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마찬가지죠.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 간단한 논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리들을 좀 더 얘기하면 간단히 되면 현대 철학자인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한나 아렌트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물론 하버마스를 아시는 이 사람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영향 있는 인물이 유르겐 하버마스. 지금 29년생 88세죠. 그리고 이제 최근 작년인가 죽은 이제 퀸터브라스, 양철분이죠. 노예문학상 학자죠. 세계지가 항상 이제 같은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쳐요. 하버마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제대로 하자. 의사소통을 하자. 그거야. 그리고 이제 의회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쓰는 게 그런 책이 이거예요. 의사소통 행위. 번역판단 나와 있어요. 1번 나와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뭐냐? 합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는지 타당성의 요구를 잠깐만 또 보면 타당성 요구가 있다.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진리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오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해 가능해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오라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합의도 해도 거짓된 합의냐, 참된 합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된 합의는 언제고 탈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합의가 뭐냐? 그걸 가면 공적 영역 물론 이제 거기에 다 뿌리들은 이제 막스에서 다 나왔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막스 철학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사회 철학자라든지 보면 다 이제 그 줄기들은 이제 막스 철학에서 시작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이외에 하나의 대상, 어떤 이제 자연의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막스 철학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제 근대 와서는 이런 이제 소통의 문제까지 쭉 연결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확히 것이냐, 뭐 이러한 측면이죠. 그렇죠? 패러다임 전환은 간단한 거죠. 뭐 이 영역이 제대로 작동됐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막스 철학을 연결한 사람이 이제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환경 문제는 우리 한 세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원을 다 낭비하면 우리 후손들, 그죠? 내 딸, 아들, 여러분들 학생들 이제 결혼하면, 그죠? 자식들한테 물려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자원을 낭비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적 공적인 활동에 의한 이런 미래 세대에게 연결되는데 그 지금 역할은 현 세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은 그 한스 라스가 그래서 보면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그 번역판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 시대의 책임의 윤리. 한 유정자들은 이러한 이제 책임의 의식을 갖고 있죠.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스 라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문제는 베이컨의 어떤 걸 아는 것이 힘과의 문제하고 마르크스의 이러한 인간의 자연, 이러한 생태적 측면들을 같이 아울러서 그걸 현대적 측면에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책임의 문제까지, 현세대 물론 미래 세대까지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법적 문제까지 그런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람도 보면 좀 나중에 간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이제 책임 다 안 지잖아요, 그죠? 이명박이 우리나라 숯밭을 만들어 놓고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22조 넘게 우리나라를 아주 숯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현 정권이 안 하고 지금 오마이뉴스라든지 어떤 계속 이명박이 소환하자고 끝없이 얘기하는 게 현 정권 끝나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이런 책임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맨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쓴 게 그런 내용인데요. 한스 요나스가 얘기하는 이제 25쪽 거기 보면 인간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
미래 세대,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막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그런 오만방자 그런 행태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어줬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어떤 그런 지식 사회학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막스의 어떤 그런 정치 경제학 철학 교환이나 그다음에 막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와 같은 이 고전에서 애꼬담론적 함의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지적인 자극과 그다음에 또 막스로부터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어떤 이 관련 연구자들의 이런 어떤 생태 철학 또는 생태적 논의들을 아주 방대한 어떤 지식 사회학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봐집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정당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노동조합 운동 하시는 또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거고요. 우리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다양한 어떤 각도에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려고 하죠. 저 이거 제가 하나 빼온 건데 막스 생애 빼온 건데 이거 안 드렸네요. 필요하면 예. 편안하게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시 한 40분까지 제가 모든 걸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한 10분, 15분 정도 약간 강의 시간이 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하게 한 20분 정도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코멘트 해주실는지요? 질문, 코멘트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예. 아니, 질문하실 때도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잖아 그냥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환경 문제가 얘기가 된 게 석유가 개발이 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가 태어난 게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는 자연이 흡수할 수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석유를 에너지로 쓰면서부터 생겨난 문제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은 사실 그 막스가 자본론을 쓰던 시절이라는 거는 그 제약 조건 석탄의 시대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막스를 생각할 때 마이너리티라고 그럴까요? 지배 세력 전체 구조를 바라볼 때 지배 세력 쪽에서 잊혀지는 부분이란 이런 쪽에서 마이너리티에서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급진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막스를 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처럼 그러다 보면 근원을 찾을 때 그 책 안에서 이제 찾는데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대와 제약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왜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세상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논리 가지고 체계를 세워야지 되는 거죠.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항의를 느끼면 감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는 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움직임이 변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바라보면 좀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 이제 뭐 이러한 논리를 세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했지만, 근데 그 논리를 세우는 기간이 사실 서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천 년이 이제 지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20세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논리 중심주의로 이제 해왔다고 보는 거죠. 이성 중심주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논리를 물론 서구는 이제 논리를 세워서 그 논리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많은 행태들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제국주의라는 이름하에 남의 나라 이제 침범도 엄청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 또 이래서 제국주의잖아요, 그죠? 엄청 얼마나 많은 이제 침략을 했죠, 그죠? 독일 같은 경우 1, 2차 대전 다 일으켰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는 이제 호명하에 이제 자행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 막스 철학에서 현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도구화시켜서 전쟁으로 몰아놨다. 우리가 그러면 논리를 세우고 이성적으로 가면은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왜 야만의 세계로 가느냐? 그런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야만의 세계는 그러면 뭐로 극복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제 타겟책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나야 되겠죠. 아까 얘기하는 이제 뭐 하버마스라든지 아렌트라든지 이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사소통을 자 이제 했을 때, 그렇죠? 우리 사회는 좀 더 풀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생태 중심주의냐 인간 중심주의냐 그것도 우리 인간이 다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연하고 말이 없는데, 그죠? 만들어냈지만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강한 인간 중심주의냐 좀 더 약한 인간 중심주의냐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미온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환경 문제를 망가뜨리려고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최소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측면에 도로 이제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인간 중심주의겠죠. 그렇죠? 복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생적으로 할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심한 아까 이제 대기가스 문제겠지만 그거는 일단 우리 인간이 자원을 일단 이제 전략해야 되고 그죠. 덜 이제 소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죠.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이제 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도리어 망가뜨린 것들을 이제 복구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이제 반성적 스포로서 자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이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서 또한 석유를 개발해서 뭐 했다고 하지만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그것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석탄 시대부터 진행되었다. 그건 뭐냐? 인간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부터 환경 문제는 환경의 파괴는 서서히 진행돼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200년 동안 소구 같은 경우 200~300년 동안 쭉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진행돼 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간의 활동을 그러면 어느 선에서 그러면 제어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이제 과학이나 이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자제하거나 이제 억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서 보면 이제 인간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반면이지만 인간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 활동을 하되 그걸 어느 선에서 취할 것이냐. 이 문제가 뭐 지금 현재 뭐 딜레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의문이 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본은 비용의 사회화 내지 세계화한 거, 비용은 소액은 개인화해가지고 자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 세대에서 책임을 져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20살 이하의 그 세대들한테 얀니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기성세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하고 그 미성년자들한테 채무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본다면 미래 세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죠. 그런 세대에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저쪽에서 채권을 신청을 하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채권 신청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는데 채권에 담보할 수 있는 그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부채를 어떻게 쌓아놓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한 이제 학습과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나지 않은 세대죠, 그죠? 근데 태어나지 않을 세대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걸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자본 축적은 인간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죠? 망하는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하겠죠.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자본 축적이라고 보고, 그죠? 뭐 적게 했든 많게 했든,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부유하게 되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자본 축적, 그 욕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부작용이 뭐 나는 것이 뭐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에서도 보면 환경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전기세 싸다고 하지만 대기업 이런 데서는 산업용을 해갖고 전기세 엄청 싸가요. 그죠? 가정집에는 비싸게 하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더 이제 막 쓰는 거죠. 그죠? 올해 우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35도, 6도. 그죠? 그러니까 그 누진세부터 갖고 가정마다 좀 폭탄 맞은 경우가 필요할 텐데. 그죠? 저희 7월 달에 보니까 30만 원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26만 원.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타가 1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네?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2배 이상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 어쨌든,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현 세대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뭐 그러한 질문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물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재적인 이제 뭐 미래 세대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쓴 거, 그럼 똑같은 자원을 우리가 그러면 미래 세대가 지금 그냥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한히 다 써야지 모르냐? 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당장 뭐 태어나지 않았지만 결혼을 이제 젊은 친구들 결혼을 하면 그럼 잠재적인 미래 세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으면 손자에 태어날 자손들이 미래 세대인 거죠. 그죠? 만약 내가 한이 있더라도 그 미래 세대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은 미래 세대는 끊임없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러한 미래 세대는 물론 말은 없지만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23개인가 있죠. 그죠? 월성 이런데 경주 부근에. 근데 앞으로 그게 이제 20년 앞까지 42개를 더 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라늄으로 이제 그걸 이제 가동시킨다고 하는 채취해서. 근데 우라늄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 우리나라 한 40년 정도 되는데 40. 우라늄. 핵 발전소에 먼저 돌리는 이제 재료가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채취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거의 지금 전기를 이제 한 20% 이상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쓰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원자력을 우라늄도 다른 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먼저 원자력 통해서 그걸 지금 다 전력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원의 문제들, 원자력뿐만, 그러니까 우라늄뿐만이 아니라 석유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자원을 그러면 자원 한정돼 있잖아요. 50년, 뭐 100년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자원을 다 쓸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 미래 세대가 태어났을 때 물론 다른 이제 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에너지라든지 화력 풍력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이제 뭐 전기차 그죠? 지금 뭐 관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방안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영화 선생님은 잠깐 더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도 보면 현 세대가 지금만을 지금 안락한 생각만 한다. 앞으로의 그런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가 당장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딱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인식만을 갖고 있지 불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직접 한번 목적을 해봐라. 목적을 해보면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평화만 얘기하는데 한번 전쟁 나봐라. 전쟁 나오면 평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다 고갈돼봐라. 그럼 그때 와서 에너지 문제 얘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에 대한 인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한 인식.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선행하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지금 당장 보이는 이제 그런 행복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적 측면들만 이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반성적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발표자 말씀을 좀 덧붙인다면 저는 요새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네. 그걸 보고 앉아있는데 보면은 파리 협약에서 예. 2050년도까지 2도씨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이 에코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후세대가 아니라 우리까지도 지금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걸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자본의 힘이라는 게 얼마큼 파워풀하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 에너지 세이빙하는 기술에다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바로 그린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테네시 밸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뭡니까 저 뉴딜과 똑같이 그린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본의 파워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시대의 요청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쪽의 기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주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후발국들이 시작할 때 그 기술을 팔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턴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거는 그 짓거리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도씩 내리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대해 이제 단위 효율을 낮추는데 절대 소요 그 자재를 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비를
차 연비를 10km에서 20km로 늘려도 차 대수는 100만 대 있다가 500만 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절대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1970년대 100이량보다 지금의 차가 1%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촉매라는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00이량 그렇게 주니까 이제 맨날 그 나오는 얘기가 그게 자원 고갈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바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석탄을 1톤 캐가지고 10kW를 생산했는데 석탄을 0.1톤에 0.01톤 쏘가지고 1kW 생산할 수 있으면 부존량이 뭐 거의 1000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라 그러나요? 뭐 어쨌든 기본적인 건 인간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지구가 멸망해야 돼. 그럼 자연은 살아남자. 예, 좀 다른 분들의 또 질문도 제발 주신 저 보완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훈 위원장님. 에너지 문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현실의 문제를 접근해서 경주 지방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도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영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전기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물론 이제 당위적으로 봤을 때 그 원자력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폐기하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안 없이 단선적으로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대안 없이 그렇게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이제 그 합리 이렇게 뭐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지금 어떤 상황적 조건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핵의 문제,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과연 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보시고. 제가 뭐 답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재작년인가? 제가 저 민교역 공동회장 할 때 프레시아 이제 그 원자력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하고 국회의원 대기신가 이제 대담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국회에 그 원자력